자립인데요. 보호 종료 청년 잇따라 극단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보육원 출신 대학 신입생이 학교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기에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잇따라 드러난 사건의 공통점은 아직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자립을 강요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과거에 보호 종료 청년으로 불렸던 이 청년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소식입니다. 네. 지난 21일 광주 강산구의 한 대학교 건물 인근에서 A군 18세입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살펴봤더니 이 A군이 숨진 것은 이보다 3일 전인 18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 더 상세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범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A군의 경우에는 모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국가의 보호가 끝나면서 이 청년들이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육원에 나왔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 정도예요. 이 돈을 등록금 내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예전에 있던 보육원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라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퇴소를 하면서 자립지원금을 받았는데 대학 등록금 납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비 내고 남는 게 없고 아무도 나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 이제 성인인데 뭔가 굉장히 좀 심리적인 막막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을 발인하는 날에 어릴 때 헤어졌던 친어머니가 나타났다고요? 예, 지난 21일 이 청년이 발견된 후에 사흘인 24일 발인이 진행이 됐고요. 화장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쭉 읽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3일 동안 빈소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가족들이 있어야지 빈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조문객도 맞이하고 하는데 이 3일 동안 꼬박 장례식장에 이 시설에 혼자 이 청년이 사실 이미 아무리 숨졌다고 하지만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발인식에 대학 동기, 교수님 등이 6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돌아간 A군의 친모가 나타나긴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보육원에서 굉장히 어렵게 수소문해서 일단은 연락을 해서 그 어머니가 좀 멀리서 찾아왔다라고 하는데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 A군의 어머니가 아마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육원에 맡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런 뭐 가는 길을 어머니가 나타났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일찍 연락이 닿아서 경제적인 부분도 뭐 지원을 해주면 더 좋고 정 안 되면은 심리적으로라도 어른들이 좀 따뜻하게 격려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이 숨진 A 씨의 기숙사 방에서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아서 아쉽다 하고 또 이제 술병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책도 많이 읽고 싶은 이것 하나 어른들이 충족을 못 시켜주나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최근에 유사한 사건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보육원 출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또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또 발견이 된 건데요. 이 보육원 출신의 또 다른 학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23일경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9세 A양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양도 이날 새벽에 아마 이 건물에서 투신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A양이 가깝게 지내던 이성 친구가 최근에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물론 정말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는다는 건 모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A양도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8세가 되던 지난해에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장애인이
상황이라고 해요.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임대 아파트로 옮겨온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육원에 갔느냐. 부모님 모두 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돌봐줄 형편이 안 돼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니까 나와서 다시 장애인 아버지와 살게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숨진 이 학생이 평소에도 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말 빛나야 될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죠. 물론 많습니다만 특히나 의지할 곳이 없는 막막한 환경에 갑자기 놓인 청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른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그리고 그러게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 18세에 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니까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또 다층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고 하네요. 예, 한덕수 총리가 지난 25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총리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준비 과정에서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어린이 돌봄 체계에 대해서 더 강화하라고 교육부 복지부에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왜 수원 세 모녀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 돌아보면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나서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말 사회 첫 발을 내리는 청년들이 그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 한덕수 총리의 말대로 좀 우리 사회가 보다 포괄적이고 촘촘한 지원 그리고 다층적인 지원으로 더 이상 청년들이 이런 힘든 선택하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네, 기존에 이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가 자립 지원 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립이라는 게 사실 이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호시설을 나와야 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예, 정부 추산으로는 1년에 한 2,5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보통 이제 뭐 아동학대를 받았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있어도 정말 돌보기가 그쵸. 여의치 않은 상황이거나 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으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 앞에 왜 엄마 아빠가 뭐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리고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맡기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만 만 18세가 되면 사실은 보호가 종료되면서 그쵸. 이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고요. 예전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었고 35만 원씩 5년간 보통 자립 지원 수당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기간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500만 원으로 변호사님 서울에서 몇 개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글쎄요. 게다가 다 학생들이고 등록금 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등록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구하기 어렵죠. 물론 전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을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청년들이 보육원에서 막상 나가기 전에는 빨리 커서 나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막상 나올 시기가 되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일부 과거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돈 500만 원 소진하면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500만 원은 사실 우리 아시겠지만 반지하방도 얻기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숙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3개월, 6개월씩 심지어 노숙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어리고 젊은 놈이 왜 이런 데 왔냐 해서 사람 없는 옥상에 올라가서 6개월씩 지냈다. 이런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돼야겠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이후에 복지부는 자립지원금 상향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심리적인 좀 제도도 필요해 보여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이제 권고한 사항인데 자립지원금의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을 올해 800만 원, 그 이후에 내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상향해 지급해라라고 권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심리 안정, 심리 정서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종의 멘토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무료로 심리 상담을 3개월간 10회 정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건 뭐냐면 먼저 자립을 한 선배들이 이제 막 자립에 나선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매년 좀 확대가 되고 인원이 돼야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이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있는 곳이 12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관도 일단 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게요. 서포터즈가 잘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그 제도가 돌아가도록 하는 담당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이려면 지자체나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시설을 나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지원이 절실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혹시 혼자 몇 개월간 평소에 살던 거주지를 떠나서 살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 뭐 교환학생 가는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부모님과 쭉 살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어디 나가서 홀로 자립을 해본다라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직업상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고 하는데도 평소에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한 3개월만 있다가 와도 벌써 아이고 이제 주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육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육원을 먼저 나간 이른바 선배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섭고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원 나간 선배들이 좋은 직장을 잡았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면서 살고 있대.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경찰서에 갔대. 누구는 교도소에 잡혀갔대. 누구는 원찰하는데 성매매를 하게 됐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은 절망감에 그렇죠. 빠져가는 겁니다. 이 말은 저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교도소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살기 어렵다 보니까 자꾸 범죄의 유혹에 휘말려서 가게 되는 거고 그래도 가족이 있다면 좀 제어 장치가 있는데 없다 보니까 그쵸. 보호막이 없는 거죠. 가게 되는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까지 갔다라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살 방법이 더 이상 없을 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이 될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 지원을 아까 강조한 이유가 이미 나오기 전부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몇 개월만 지나도 심리적 타격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지난해에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사실 논란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행 만 18세인 퇴소 연령은 만 20세로 4세로 연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하는 경우요. 또 자립정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1500만 원도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용돈 받고 밥상도 가족들과 같이 맞이하고 이러는 청년들에게는 1500만 원이 그냥 엄청 큰 돈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 살 것도 없고 등록금도 이 돈으로 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군 네이버스가 이제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다 보니까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를 앞둔 그 어린 학생이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두렵고 무섭다, 계속 있고 싶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실제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잘 돼서 그 보육원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퇴소를 앞둔 그 후배들에게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육원 출신 청년이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떤 기업인가요? 예,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인데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입니다. 김성민 대표 인터뷰 보니까 본인도 이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보육원에서 있을 때는 퇴소하는 날만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내부에 폭력도 있고 그쵸. 밥도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하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너무 처음엔 힘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퇴소했는데도 뭐 노숙도 하고 힘들었다라는 과연 이분도 이제 그런 어려운 생활하다가 그렇겠죠. 첫 직장으로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음.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돈도 벌고 좀 정착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쉽게 말하면 이 브라더스 키퍼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고 동시에 나 같은 선배들이 같이 한다. 정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이분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많이 찾아보면 국민추천 포상수여식에서 지난 1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직원 8명 중 6명이 자립준비 청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배가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하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국가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립 보호 또는 이제 보호 청년, 자립 준비 청년들도 이제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라 있는 상태가 되려면 그보다 더 먼저 시기인 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제가 최근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 아동은 서류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동도 있다고 합니다. 출생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동들이 가끔 그렇죠. 발견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모가 있지만 사실은 방치되어 있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종료, 조사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바 위기아동에 대해서 복지부가 9월 말까지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커서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입소를 했을 경우에 시설에서의 어떤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시설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촘촘한 게 필요하겠는데 지금 주거 지원, 뭐 제가 자리 정착금, 자리 수당, 사례 관리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서울의 전세 임대를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보호 종료의 아동의 20%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2,500명을 추산으로 할 때 673명이니까요. 4분의 1을 조금 넘는 아동만 그나마도 여기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실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뭐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보통 이제 현금을 주는데 잘못하면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계획 없이 다 소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서 좀 현금 지출이 꼭 필요한 항목 외에는 지역 화폐를 좀 제공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도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거는 당사자들에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비나 이런 거 지역 화폐로 받는 곳도 있고 제가 거의 안 받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렇죠. 사실 자립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저도 자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린 학생들이 참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에게 금전이라든지 뭐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할 텐데,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들이 이렇게 보육원 출신의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좀 다뤄봤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떨까요? 예,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돌봄이라는 큰 체계 안에서 아동, 더 어린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은 당연히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 보호 종류가 되는 청년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대상을 좀 맞춰보자면,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만 그래도 말을 하거라고 한다면, 하나는 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문제만 좀 안정이 돼도 일자리를 조금 적은 아르바이트라도 그래도 생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거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시설 나와서 당장 지낼 곳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도 강조한 말인데,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주변에서 괜찮아. 이번에 못했어도 다음에 잘하면 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 금방 일어나는데, 이 시설에서나 또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는 멘토나 어른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본인 스스로 왜 나는 없지라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 탄력성은 혼자서 만들기가 어렵고 주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좀 강화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물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한데 심리적 멘토나 지원은 지자체와 지역 커뮤니티가 결합이 되면 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해외는 보면 지역의 뭐 교회, 성당 이런 곳을 중심으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요즘에 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관심 갖는 거 좀 꼭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방송인 김나영 씨가 2021년 6월에 본인이 이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단 상반기 결산을 했는데 수익을 공개했습니다. 3,987만 원 전액을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으로 기증하겠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러게요. 이분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선한 일을 했다는 거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개인적 차원의 기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국가가 중심을 잡고 한덕수 총리도 강조했듯이 보다 다층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보호 종료 청년 잇따라 극단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